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던 거 있는데요. 그 제목이 나도 장군의 아들이다. 뭐 이제 그런 글이었어요. 그 얘기 그냥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기 연애 편지 시간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글이 날기세 하면서 가끔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1904년생이십니다. 저를 47에 낳으셨고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설명하려면 장군의 아들 아무개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그 영화 스토리하고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하고 싱크로율이 최소한 80%는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북 선천이신데요. 그 선천이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오셔서 굉장히 개화된 굉장히 도시였는데 그 작지도 않고요. 그 선천에 16살 때 1번 깡패 오야붕을 때려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1번 깡패 오야붕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16살 때 꺾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너 같은 놈 3명만 있으면 조선 독립하겠다. 뭐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일반 경찰서장, 술이 취해서 행패 부리는 경찰서장을 때려줬는데 얼마나 때려줬는지 한 달 병원에 입원할 만큼 그래서 잡힐까봐 만주로 도망가고 그때는 아마 우리 어머니하고 신혼 때였다는 것 같습니다. 만주로 도망가셨으면 좀 얌전히 계시지 거기 가서 또 1번 깡패 오야붕 또 때려줬답니다. 그리고 그 1번 깡패 오야붕 뒤를 봐주는 1번 헌병대위가 왔는데 그 헌병대위까지도 또 때려줬답니다. 헌병대위가 그 조선 사람한테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도 뽑아들고 죽인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신혼방으로 쳐들어왔다 뭐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도망가지 않더라고. 그냥 목 내밀고 찍으려면 찍어라. 그래서 너 천황이 이런 데 쓰라고 군도 줬냐 뭐 그러고 그래서 뭐 나중에 삼국지 같은 얘기인데요. 그 헌병대위하고 친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다. 뭐 그런 허튼 소리라나 예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늙음하게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학교 수의하셨는데요. 수의하실 때 학교 선생님들 엄청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대개 숙직하시다가 맞더라고요. 숙직하실 때 선생님들이 술 한 잔씩 하시고 술 기운에 학교 수의라고 조금 깔보거나 조금 태도가 그러면 뭐 여지없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맞고도 선생님들이 그걸 그냥 넘겨주셨어요. 참 좋은 세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싸움의 전략이 있어요. 저한테 가르쳐도 주셨는데요. 기 죽지 말 것. 기가 죽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 기 죽지 말 것.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 것.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 것. 그리고 먼저 공격할 것. 뭐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는데 그건 나라 싸움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 개인의 싸움은 그냥 때려줄 놈인가 아닌가만 알면 돼. 내가 약해도 때려줄 수 있어. 먼저 기선제압하면 대개 내가 약해도 이겨. 그래서 그 선제 공격하는 거요. 가르쳐 주셨고 대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기셨는데 또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이제 강하시기도 하셨어요. 유도도 하시고. 근데 진짜 유도 선수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아버지가 호되게 맞으셨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항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가서 맞았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서 덤벼 들고 또 맞고 오시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덤벼 들고 또 맞고 오시고 나중엔 내가 졌다 하고 항복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운다 뭐 이제 그런 정신이죠. 목사가 싸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환자입니다. 그렇죠?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별을 3개나 달았네요. 저는 지금 현재 암과 투병 중이죠. 잘 싸우고 있지만 하여간 투병 중인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약을 조금 먹거든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아직도 투약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눈치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눈썹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 약이 해서 그리고 여기 터져 나와서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 여하튼 제가 투병 중입니다. 투병은 암과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싸움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죽지 말 것. 암에 걸리니까 기부터 죽더라고요. 당연하죠. 암이 얼마나 무서운 놈입니까? 그런데 기가 먼저 죽으니까 이게 이겨낼 길이 없어요. 기죽지 말 것. 그래서 기를 살리려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시작한 게 날기새 아닙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기지요, 기. 하나님의 기로 암의 기를 꺾는다. 기죽지 말 것. 도망가지 말 것. 그리고 먼저 공격할 것. 암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해요. 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으로, 우울로, 짜증으로, 뭐 그런 것들로, 낙심하는 것으로 공격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암을 공격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 제가 싸우면 암을 꼭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암을 이겨내고 완치 판정 받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싸운다고 꼭 암을 다 퇴치하리라는 생각은 안 해요. 싸우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재발할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도 제 결심은 이겁니다. 죽을 수는 있는데, 암으로 죽을 수는 있는데 암에게 지지는 않겠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그게 먹혀들어서 지금 꽤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혹 원치는 않지만 온다 할지라도 같은 전략과 전술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암에 대한 저의 공격, 선제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기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내 삶을 채워서 암의 기운을 몰아내는 거, 기죽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암에게 뺏기지 말고, 그 기운을 암에게 뺏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에 다 쏟자. 그래서 즐거운 일, 기쁘고 감사한 일을 지치도록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암에 대한 불안은 힘이 없어서 못하게 만들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나게 잘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최소한 제가 암 생각 못했거든요. 바빠서. 너무 사는 게 즐겁고 신나서. 날기새 하는 게 저는 즐겁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걱정을 하지만 그래서 조금 줄이시면 어떠냐,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떠냐 권고도 하지만 저는 쉬면 도리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아버지는 이 일을 할수록 기운이 생긴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괜찮네요. 동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날기새도 원고도 쓰고 녹화도 하고 연애 편지도 쓰고 토요일날 상담도 하고 이게 저한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암에 대한 모든 불안과 기운이 많이 꺾였습니다. 날기새 하면서 제가 책거리 하자고 짜장면 사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뜻밖의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지난 한 주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도가 뭐 생지옥처럼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방역 체계가 무너져서 나라가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폐 기능을 망가뜨려 가지고 이제 치료할 때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 한 통이 뭐 불과 꽤 큰 통이던데요. 그게
한 몇만 원 하던 게 지금 인도에서는 100만 원, 네팔에서는 50만 원. 여러분이 인도, 네팔에서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 내고 산소 맞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인도의 한 할머니가 이렇게 부유했던 모양이죠. 이제 산소를 맡고 계셨는데 젊은이가 옆에서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니까 자기 그것 떼서 주고 나는 살 만큼 살았어 하고 젊은이가 살아야지 하고 당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 인도 네팔에 산소통 보내려고 돈을 보냈어요. 인도에 1,500만 원 보냈고요. 네팔에 900만 원 보냈고요. 필리핀에도 좀 보냈고요. 지금 또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도 좀 가난한 나라여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그런 형편이라면 또 보내려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몇천만 원 보내긴 했지만 그게 인도 사람을 다 살리기를 하겠습니까? 몇 퍼센트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몇 사람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즐거운데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기쁘고 감사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암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틀을 벗는 파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저 입은 이 베스트라 그러나 이게 조끼 보셨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사냥할 때 쓰는 거더라고 보니까. 우리 막내놈이 이제 빈티지 옷가게 사장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한번 입어보세요 하고 해서 줬는데, 여러분, 제 나이가 70이 넘었고요. 평생 목회하던 목사고요. 그랬을 때 아들놈이 권한다고 이거 감히 입겠다는 용기 잘 못 내는데 저는 그럴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래 한번 입어보자 하고서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옷 입으면 기분이 확 달라져요. 이렇게 틀을 깨는 거예요. 이렇게 틀도 나를 자꾸 묶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제 나이에 보통 전통적인 목사들이 감히 입지 못하는 옷들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혹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 갔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고 좋으셨어요. 후배들 잘 대해주고. 근데 그때도 이제 전통적인 때니까 선배 목사님이 야, 주일날 목사들은 까만 형방만 입어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전 그러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견디다 청바지 입고 청자켓까지 입고 일도 없는데 교회마다 왔다 갔다 해서 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 까만 양복 입을 땐 입지만 까만 양복도 입을 땐 입고 또 뭐 청자켓 입고 다니기도 하고 군복도 입어보고 뭐 그럴 때 이렇게 삶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양복 입고 점잖은 복장을 할 때 쓰는 안경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좀 파격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틀을 깨는 행위를 할 때는 제가 요즘 쓰는 안경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처음에 이것도 막내가 준 안경인데요. 아빠 이거 한번 써봐 그래서 이게 쓰는데 좀 멈칫하더라고요. 야, 이게 조금 너무 젊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조금 머뭇거리고 힘들었지만 쓰니까 확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죠? 어울리죠?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놀아요. 이러면서 야, 이거 옷 괜찮은데 사람들이 목사 옷 입은 거 봐라, 이런 시선을 느낄 때 삶이 좀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우울해가지고 짓눌리고 틀에 얽매이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시간은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귀한 시간인데 그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할 시간인데 그걸 암한데 기 뺏기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발버둥질 치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쓰면서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일, 제가 개 좋아하니까 지난주에 온다리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우리 과일집 아저씨 온다리 키우는 거 가끔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밖에 나와 있길래 온다라 하고 불렀어요. 차문을 열고. 우리 아내는 내려서 부르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냉큼 차에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수석에 앉아가지고요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나오라고 잡아 끌어도 나한테 들러붙으면서 안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그러면 온다리하고 놀 때 또 행복해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우울할 일도 많지만 즐거운 일도 많더라고요. 찾아서 하면. 안경 하나만 바꿨어도 그 순간 기분 좋아지는데 이 옷 하나만 파격적으로 입어도 기분이 확 바뀌는데요. 그래서 또 은혜로 채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 남보다 귀한 혹 남보다 짧을지도 모르는 삶이지만 절대로 삶의 품질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사는 우리 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경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밝게 이렇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서 신나는 일, 좋은 일, 기쁜 일, 힘나는 일, 감사한 일 일부러 찾아서 그것을 먼저 채워서 암이 내 삶에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